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장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사실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은 우리 여윤 작가님의 팬들이 아니실까. 네, 항상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뵐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강연 주제를 하게 된 만피던스 이효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 먼저 소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테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나를 리드하는 힘, 셀프 리더십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나에서 우리로 향하는 그 리더십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충분히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전제 하에 시작을 합니다.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여유 있는 삶 특강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또 먼저 드리면은 저는 만피던스. 자, 만피던스는 엄마 플러스 컨피던스에서 엄마들의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삶이 많이 달라지고 또 보는 시야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이 시간들,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이 기간들을 좀 이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려움들이 더 부각되는 요즘 사회인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엄마들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여성과 엄마들의 자신감을 돕는 MG맘 자신감 멘토라고 하고요. 저는 보통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우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네프콘 또는, 유튜브, 또, 뭐 블로그도 이제 보통 좀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강연도 하고, 또 에세이,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엄마들을 좀 리더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가 어떤 제 역할에 있어서 모두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이렇게 자신감도 갖고 또 내 역할을 찾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마들이 삶의 리더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 리더 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만피던스 내에서 우리 어떤 챌린지 리더분들을 저희 엄마들 섭외해서 세우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로 마음속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여윤 작가님 그 여성 리더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여성 리더분들을 모셔서 이제 또 엄마들 여성들을 또 대변하고 또 동기부여 해주는 그런 인터뷰를 좀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 아들이 이제 한 번씩 등장할 수 있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조용히 있어주세요. 저희 엄마들의 자신감 만피던스는 그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참여자들 계신데, 이 안에서 보통은 이제 챌린지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타 소통들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마치고요. 혹시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윤지원 코치님,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학년이라고 나이를, 나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뭐 30대면 3학년, 40대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몇 학년이신지 제가, 혹시 여쭤봐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아마 지금 귀로만 혹시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이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해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한번 여쭙고 있었어요. 혹시, 한 몇 학년 정도이신지, 30대면 3학년, 40대면 4학년, 5학년, 6학년? 네. 네, 우리 지혜님이 지금 사라지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건이 되는 대로 해볼 거예요. 이제 저희는 오늘 셀프 리더십의 씨앗을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했던 이유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 세대랑 나이가 될 때 이제 리더십에 대한 역할도 달라지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어떤 것에 좀 초점 맞추면 좋을까,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선 이 씨앗을 심어보러 갈 건데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 농부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농부의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현재 이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사실은 내가 굉장히 충분한 사람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나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아. 내가 무슨 리더십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질문들을 던질 건데, 이제 여러분 혹시 TR 비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TR 비율? 혹시 여윤 작가님 TR 비율이 어떤 건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못 들어봤는데, 어, 나무와 느, 뿔인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게 그림도 힌트를 네네. 줘서, 네네, 음, 맞습니다. 이게 T가 탑이고요. R이 루트인데, 여기 땅에서부터 이 탑 위에까지의 그 길이와 풍성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뿌리까지의 그 길이와 풍성도가 정확히 한 5대 5 정도의 비율이 가장 건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산림 쪽에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으로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듣게 됐는데, 이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정말, 이 빛나고 싶고, 땅 위에서 생장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뽐내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 뿌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아직 30대인데요. 이 나이에서 엄마가 되면서, 이제 엄마가 된 거는 이제 한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내 안에 뿌리가 빈약하다라는 어,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좀 있었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겉보기에 생각하는 것과 내 자신의 그 격차가 정말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TR 비율이 정확히 내가 내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나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제가 좀 정말 사실 흔한 말이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한 거가 될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흐릿하고, 이제, 그리고 자기 표현도 어렵고, 계속 번아웃이 반복되는, 그리고 되게 막막하고 용기가 안 나고,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네, 그 생각, 그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분들이 사실 리더십이 없지 않지만 무언가 막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나 나의 뿌리가 지금 나는 진짜로 이거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만피던스에서 생각하는 셀프 리더십은요.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존중하는 삶인데 이제 내가 과연 이라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를 아주 100% 존중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사실 어떤 이유가 다 있을 거고 내가 그 존중을 내가 스스로를 해야지 우리 여연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해주셨거든요. 나에 대한 존중, 이게 사실은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이게 나무로 보여지는 그 리더십, 그리고 이제는 이제 비로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주변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내 주변과 공동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이제 내 남편, 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뭐 이런 분들과의 그런, 정말 원활한 조율, 또 소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이렇게 사실 저는 우리로 뻗어 나가야지 그게 진정한 셀프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발휘가 가능하겠죠. 네. 네, 여기 블랭크를 넣은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이런 걸 발휘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이 앉은 이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나를 존중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저의 리더십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왜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한번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이 키우고 아이 이제 등에 업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 영상이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냥 항상 허투루 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이런 목적 의식이 저한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나의 그 존재라는 게.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흔들리는 거가 나쁜 게 아니고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건데, 당연해. 우리 나무가 흔들리듯이 당연한 건데, 이제는 내가 조금씩 뿌리를 아래로 뻗어 나갈 거야. 난 오늘부터 조금씩 그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진짜 여기 왼쪽에 왼쪽 하단에 나를 위한 자기관리 브이로그를 이때 찍었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년 정도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한 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이때 이제 뭔지 모를 이제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때 자기관리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당당히 배도 내놓고 찍은 사진인데 그냥 이제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나를 리드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이제 확신과 자신감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내 주변 상황도 좀씩 좋게 변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훨씬 저보다 또 경험이 많으실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내 삶을 리드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잘 보시면,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진짜 내가 내 삶을 리드하는 것에 힘, 그 에너지를, 이제 겪고, 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화를 꿈꾸기 전에 항상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굉장히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쏟아지죠. 예를 들면, 뭐, 일어나서 운동하기, 뭐, 미라클 모닝, 또 좋은 거 챙겨 먹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얻고 잃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삶들이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막 따라가는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잣대에 맞춰서 막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리드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우리 여윤 작가님의 정말 팬이시기도 할 거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저녁 시간에 나는 나를 진짜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리드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를 리드한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윤 작가님이 조율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아, 삶은 조율하는 거다. 어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조율하는 표현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어, 조율할 수 있느냐, 조율할 수 없느냐, 이거를 구별을 해보고, 이게 사실 조율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 너무나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생각해 보면, 이제 통제 불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율 불가능한 거. 정말 크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뭐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새끼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생명체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포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리드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좀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어. 뭐, 이런 환경에 맡겨둘 필요가 있어. 이런 선택. 근데 그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니까 나 너무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걱정을 하지? 제3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삶을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만족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내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이렇게 구분도 지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거의 가득 찬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좀 이제 만족스럽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족스러우면 제가 엄마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좋은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생각을 하기 전과 후가 제가 너무나 삶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도 좀 드려봤고요.
이제 나를 리드하는 세 가지 힘. 이제 여러 좋은 이야기들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인정하는 거,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인 거, 그리고 그 실천을 내가 이제 내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어떤 거를 지속하는 거. 이거는 나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를 리드하기가, 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나를 리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신뢰라는 그 키워드 되게, 이 자신감에 꼭 넣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돌보는 힘. 이거는 나를 돌보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늘 행복할 때도 늘 행복한 게 아니고 우울하고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감정을 돌볼 수 있는 건 사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신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100% 이걸 가질 수는 없더라도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게 나를 리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의 어떤 작은 실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실천을 지속할 수 있으면 또 큰 변화로 이어질 거고 또 자기를 또 다시 인정하고 그러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내가 나는 진짜 되게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늘 좀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나를 뭐 아주 뭐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 네. 멋있어요. 저희 아들이 팽이를 종이접기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렇게 우리 일상의 셀프 리더십을 우리가 항상 발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들 참 막 어쩔 때는 오글거리기도 하고, 왜냐면 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 뭐 예를 들면 옆집 엄마 이런 분들하고는 이런 대화를 사실 아직 깊이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뭔가 강사들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일단은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떤 그거에 관련한 뭐 코칭이나 티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제 양심상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준비하고 이제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내가 내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강연자다라는 그런 확신은 제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누가요,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 만족스러운 땡땡 시간 보내기. 네. 지금 아마 다른 분들 뭐 채팅이나 소통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만족스러운 뭐 여기에는 어떤 시간은 자기가 붙이시면 돼요. 자신이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이 좀 만족스러우면 좋겠어. 그러면 만족스러운 아침 시간 보내기라고 쓰시면 되고 나는 그날의 시작은 사실 그날 전날 저녁이지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저녁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만의 그 목표를 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정말 완벽한 나만의 내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아침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그려보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기까지 계속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의 내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기. 사실 우리 여윤 작가님이 우리 감정 코칭의 또 전문가이신데, 제가 그 들으면서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다행인 거는 내가 왜 내
삶에 만족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어, 조금 계속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어떻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뭐 이제 여윤 작가님은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날씨처럼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날씨 비유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슬픔이 뭐 그냥 뭐 그런 것도 좋고 기쁨이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그 상황에서 한번 이름 붙여보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제 흥분된 상태라서 내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볼 겨를이 당연히 없을 수 있고 훈련이 안 되시면 안 되지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라도 내가 그때 오늘 이 시점에 왜 이런 감정이 들었지? 이거에 이름을 좀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어, 좀 나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으시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실 이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요 글쓰기 때문이었어요. 글쓰기. 네. 그래서 하루에 세 줄만 써보자라고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년도를 매일 글쓰기를 했어요. 그거를 저희 만피선스 톡방에서도 이제 나는 이제 글쓰기를 한다 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 글쓰기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정말, 난 정말 미쳤구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말을 쓴 적도 있고,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감정을 이렇게 시처럼 쓴 적도 있고, 또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썼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를 향한, 어떤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글쓰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의 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세 가지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혹시 화면을 보시면서 체킹을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이 척도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한번 나의 셀프 리더십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좀 같이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먼저 첫 번째, 요즘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네. 매우 그렇다. 5번이신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이게 지금 채팅창도 쉽지 않은 저녁 시간이라서 뭐 올라오는 걸 제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누가 계시다. 아, 윤지원 님께서는 4번 정도라고. 역시 감사합니다. 4번 정도의 존중을 하고 계시네요. 거의 그렇다. 많이 그렇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 오늘도 진짜,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자주 하실 수도 있고, 어, 그냥, 이렇게 잘 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뭐 아니면 수고했어. 이런 말. 잘했어, 케이트. 혹시 영어 이름이신가요, 케이트?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아, 케이트 윤, 코치님께서, 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자주 해주신다는 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 이렇게 칭찬의 말. 예, 진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은 얼마나 춤추면서 일상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잘했어라는 말까지는 제가 자주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저를 인정하는 말 정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 리더십은 해서, 매일 아침, 뭐, 예를 들면 나한테 웃어주기. 근데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나한테 웃어주고, 막 이렇게, 너무 닭살 돋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주 작은 뭐 하나를 한다면 그래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한 가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감정일기 쓰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기가 생각한 그 선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를 잘 오늘 들여다보는 오늘의 나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이따가라도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단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 한마디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자신에게 응원하는 그 경우가 하루에 그냥 막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은근히 있어요. 저는 제가 남편한테 진심 어린 칭찬을 하루에 한 번 하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그건데, 그거를 정말 못할 때도 있어요. 진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그게 과연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그에게 해드려야 되겠다.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저 오늘도, 한마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자기 전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씩 더 잘 지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사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혹시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보고, 또 이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이렇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뭐냐면, 채팅창에, 윤지원 코치님이 저도 감정일기를 꾸준히 써보려고요.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꾸준히 써보신다고 하시니까, 또 얼마나 더 케이트 자기 자신, I love myself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23년 5월 1일 월요일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왔죠?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붙인 이유가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내용을 제가 잘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작게 한 건데 제가 남편하고 엄청 다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냥 정말 우리는 다시는 이런 거 상의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애초에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댓말로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남편도 제가 뭐라고 하면은, 그래요, 내가 못난이지, 내가 다 잘못했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이제 바닥으로 꺼지는, 그의 모습을 항상 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런 격함으로 싸웠던 마지막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23년 5월이. 네, 그 이후로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의견 조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적들이 있지만 항상 이제 그 이후로는 마무리가 끝맺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다 아시겠지만 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시겠지만 다 이제 뭐 직장인들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듯이 우리 뭐 부부지간에는 이혼이라는 그거를 품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저는 와 진짜 정말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작년에 제가 24년도부터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을, 나에 대한 걸 좀 풀어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뭐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시어머님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속으로 두 가지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참에 그냥 둘을 갈라놓자.
이제 하나가 싸우고, 또 이제, 아니야, 그건 너무 하극상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진짜 그걸 원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뭐 시월드가 뭐 힘들다 힘들다 사람들 다 그래도 내가 진짜 그런 걸 원하는 걸까? 그게 내 궁극적인 행복일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막 해봤을 때 정말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뒤에 끝에는 후회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한 번은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어, 그때부터 마음을 좀 붙여보고, 또 일단은 남편하고 대화를 해보고, 남편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웠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조금 그 사람의 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늘 면전에 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할 생각 뭐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할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그의 등이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너무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어느새 들면서 제가 시월드랑 정말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심지어 둘의 사이를 정말 가깝게 가까워졌거든요. 정말 남편과 우리 시어머니랑.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더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이런 강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또 들어보신 분들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녹화본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 내 편 된 거, 또 실행 내 편 된 거, 그리고 남편 내 편이 어려우신 분들과 뭔가 멘토링을 통해서 대작전을 펼쳐보자라는 것들도 해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서서히 우리 리더십으로 저는 이제 내 삶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 리더십에 대한 것도 이제 매일매일 훈련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남편이 저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일단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 이제 저희 아이가 7살, 4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실제로 같이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댁은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 여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건 없지만 그래도 아마도 내가 나에 대한 리더십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주변과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여기 입장하신 우리 여유삼 우리 가족분들과 그리고 이 주변 분들이 정말 지금도 정말 잘 지내시지만 우리는 모두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다 다르겠죠. 저는 뭐 글도 쓰고 뭐 제가 어떤 뭐 저는 이제 신앙생활도 하니까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봤지만 다 누구나에게 다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나라는 사람이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 있다면 이 시작이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과 우린 이미 충분하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상황에서, 그리고 뭘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현재, 나로서 만족한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 그 이후에 쭉쭉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떤 상황에 너무, 너무 이렇게 휘둘리시거나 그거보다는, 나한테 질문을 먼저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나,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네.
지금 이제 저는 만피던스를 통해서는 제가 만피던스를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저의 그냥 삶인 거고, 만피던스를 만든 이유는 제 주변에 또 다른 분들과도 이런 에너지를 나누고 싶고, 또 그분들의 에너지로 저도 요즘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저희 만피던스 엄마들의 자신감이라는 그 리더십 커뮤니티에서는요, 나 리더십, 우리 리더십, 엄마 리더십 관련해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도 짜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4월 달 같은 경우는요, 전 사실 제가 이렇게 리더십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좀 더 기발한 어떠한 좀 더 확 꽂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면서 되게 엉뚱한 기획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4월 21일에는요, 아직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하진 않았는데, 그 만피던스에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남녀 차별이라는 게 있었고, 뭐 아들 선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남녀 차별,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 이런 관습 같은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아 폭발이라는 되게 두꺼운 책을 우연히 읽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류가 정말 잘못한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는 가부장제, 세 번째는 차별 제도래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읽으면서 물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가부장제가 왜 그러니까 물론 유교 사상이라는 그런 이제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여자라서 뭐 예를 들면 남자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엄마 세대, 할머니 세대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또 전해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내,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의 어떤 선을 긋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각을 그냥 끊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상당히 많다고 좀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가부장제인데 이제 그걸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보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조금 가부장제라고 하면은 이름이 조금 딱딱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이제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그냥 어떤 속풀이 이제 남녀차별 속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해볼까 이 생각도 드는데 속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그런 언어 그런 행동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거를 저는 진지하게 엄마들과 아빠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께서 엄마 아빠가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어떠한 그런 관습에서 나오는 야, 여자는 이런 색깔 하면 안 돼. 남자는 어떠해야 돼. 남자는 뭐 씩씩해야 돼.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이 되고 있고, 우리 뭐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도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엄마들과 아빠들이 그런 내가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계몽된 어떤 그런 행동과 언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모임도 좀 간단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행복한 엄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이제 좀 5월 중에 또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엄마들과 또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또
한번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유 있는 삶, 어,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또 여윤 작가님이 이제 저를 이 귀한 시간에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받는 거는, 어, 이제 선택이십니다. 네, 받으실지 마실지는 선택이시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시다면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 자기 돌봄과 또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나 또 관계, 감정 정리가 필요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태를 점검해 보는 어떤 이제 제가 이게 사전 진단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지금 내 가장 큰 고민이 뭐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줌이나 통화로 이야기를 이제 편하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뭐 주변에 옆집 언니랑 정말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뭐 통화 한번 하고 같이 뭐 먹고 이렇게 기분 전환하면 풀리는 일들도 있지만요. 사실 정말 이거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보는 게 맞지만, 일단, 어, 아직 그것이 좀 어렵다면, 이미 자신과의 대화를 해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조금 수월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가능하시고, 제가, 사실 우리 여유삼 오늘 이 특강 이 시간에만 이런 이벤트를 해보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제가 만피던스 톡방에도 오늘 이거 특강하는 것도 그냥 오늘 이제 알려드리고 며칠 전에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그게 끝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이다.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코칭을 하시는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만피던스 채널톡에 친구 추가하시고 코칭 신청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글자만 쓰시면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전 진단지도 이제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고요. 저는 진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 프리한 어떻게 보면 진짜 동네 사람 동네 그냥 어떤 뭐 제가 언니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동네 뭐 동생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이 대화를 하게 될 때 어떤 이제 솔루션은 본인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정말 그냥 지지해 드리는 거. 그럼 온전히 지지해 드리는 거를 제가 사실 그게 저의 강점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온전히 지지하는 거. 남편이 그것 때문에 저랑 결혼했거든요.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보니까 저는 얼굴이 예뻐서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 듣지 못했지만 어, 나를 온전히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 사람이 처음이었다라고 음. 얘기를 네,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응원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업이 되시라고 오늘 밤에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작은 인원이 또 여유산 특강을 들은 건 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니요. 감사하고, 네네네. 지금 화면은 꺼 있지만 아마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채팅창으로 감사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 이 대표님 아까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신 일상에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팁들 이런 것들을 다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아까 그 뭐죠? 유튜브 채널에 초성으로 달아놓은 거 있죠?
그쵸.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아, 시댁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저거 뭘까 했는데, 핵심은 며느리의 관계 고수일까요? 그래서 혼자 막 계속 생각하다가 물어봐야지? 이러고는 이제 그랬거든요. 뭘까요? 아, 네네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네. 며느리라고 이게 사실 애매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심은 남편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아, 관계 개선 맞추셨어요. 남편과의, 네네. 이게 세 글자여서 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세 글자 넣은 거고, 사실 땡땡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음. 이게 낚시였습니다. 낚시. 만피던스 이제 여성들이라서 그냥 나부터 잘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며느리라고 그냥 아예 그건 생각을 했었었죠. 네.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혹시 세 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라도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진아님, 공준식님, 윤지원님. 네. 우리 김준식 작가님은 이제 막 신생아 아기를 둔 아빠라서 아, 되게 그러세요? 힘든 시간에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으시죠. 아, 제가 성함을 어디서 좀 뵌 것 같은데. 음, 코치님이시지 않아요? 코치? 이분은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는 음, 이제 작가님이시고, 아, 제가 그러세요? 1년 동안, 네, 음, 24년 이제 글쓰기를 이제 혼자서도 했지만, 네. 이 작가님이 에세이를 쓸 수 있게 저한테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음,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음,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음, 감사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러셨군요.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이진아 님도 너무 성함을 감사,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과 소감은 방에서 하는 음, 걸로 하고요. 안녕. 네네. 엄마를 빼앗았어, 1시간. 아유,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가까이 도, 와서. 도망갔네요. 김시윤이. 네, 어우, 예뻐라.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네네. 좋습니다. 코칭으로 뵙자고 하네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너무 아,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니, 너무 좋은